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홈술 9월 4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범야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이재명 두 사람은 사실상 앙숙이죠. 같은 진영에 있지만 2017년 대선 때 후보 경선에서 부딪힌 이후에 이 사사건건 대립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친문을 쑥대밭을 만들었죠. 비명 행사, 비명계는 전부 다 공천에서 탈락시켰는데 그 중심에 문재인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저번 총선에서 조국의 창당을 오히려 돕는 그런 역할을 했고 조국 쪽에 문재인 사람들이 많이 갔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은 겉으로는 같은 진영에 있으니까 서로 찾아가고 하는 사이지만 실제로는 앙숙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숙 리스크가 문재인 지금 리스크보다 더 먼저 터졌죠. 뭐 타지마할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간분권 특활비 이런 것도 있고 또 참고인들 다 소환되고 했을 때 이 친문 진영에서는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재명 쪽 주류 쪽에서는 지도부에서는 거의 뭐 신경도 안 썼습니다. 김정숙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의 뇌물죄, 이상직과 관련된 뇌물죄 혐의를 수사를 할 때 친문 27명이, 친문계 국회의원 27명이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37명이 또 집단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친문 그러면은 지금 27명, 문재인 정부 때 뭐 청와대에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그 장차관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27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거기다가 가령 박지원 같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친문으로 이제 끌어들어서 이번에 37명이 집단으로 반발을 하는 뇌물죄 수사에 반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죠. 자, 그때까지도 친문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문재인의 수사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은 이재명 쪽은 좀 뒷짐을 지고 있었죠. 서로 뭐 관계가 좋지 않은데 굳이 뭐 문재인을 보호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좀 기로가 변했습니다.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재인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범죄자 집단, 범죄자 두 사람이 결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뭐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는 거다. 자, 그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크죠. 윤석열 탄핵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자. 37명의 도움까지 받아서 전체 171명인데 만약에 37명이 완전히 딴 살림을 차려서 나가거나 따로 행동을 하면은 가반이 무너집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래서 일단 같이 힘을 모아서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지난 주말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외에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자, 무슨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은 갑자기 처음에 문재인에 대해서 보호막을 치기 시작한 게 지난 1월이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표회담을 하면서 모두 발언해서 문재인을 감싸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직접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별도 기구를 설치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자, 그런데 지시를 내려서 별도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것을 구성한다 이렇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문재인을 정치탄압한다 이래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위원장을 누구를 앉혔느냐 위원장 그때는 한준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한준호가 아니고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김영진이 됐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 삼선 의원인데 친명의 핵심이죠.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7인의 멤버, 7인의. 그때 이재명 21대 국회에서 7인회가
이재명의 이 충성파들 모임이죠. 그 7인의 일원이고 그때 정진상이 이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했는데 이재명의 오른팔 그때 구속되면서 그 후임으로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된 인물이 김영진입니다. 자, 그 김영진을 문재인을 방어하는 그 TF의 책임자로 지금 앉힌 거죠. 그러면 뭔가 김영진에게 밀명을 내리켰죠. 밀명. 아마 문재인 뇌물죄 이슈를 키워라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문재인 방어막을 치는데 진짜 이유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표면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이재명의 전략이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동 전선을 구축을 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김영진에게 내린 밀명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동 전선을 구축을 하라. 그러니까 탄핵 세력을 다 끌어모으는 거죠. 본인도 지금 곧 1심이 10월에 2개가 나오고 사법 위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본인 방어도 급하지만은 일단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친문 쪽의 힘까지 다 보태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겠다. 자, 이런 것은 그냥 읽을 수 있는 전략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전략이 두 가지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계가 되기도 하는 건데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재명 손절론을 차단하는 것이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1심 재판에서 1심 선고에서 10월 달에 나온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은 징역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은 날아갑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죠. 그리고 거기 이제 확정 판결이 내년 봄쯤에 나오면은 이재명은 끝나는데 그 전에 어차피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못할 대표와 같이 가려고 하지 않겠죠. 위정교사도 1심이 나오는데 10월에 위정교사도 금고형 이상이면은 뭐 민주당이 434억 원 물을 토해내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모든 것이 끝나서 이재명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 말이 계속 나왔죠. 김두관도 그때 대표 경선 후보로 나와서 당이 시시하지만 사실 술렁이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 뭐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이 나오고 나서 10월에 대위기 그래서 이재명 손절론이 나온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죠. 최근에 삼김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대표 교체론. 이재명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의 유죄를 받을 경우에 대표 교체론이 제기가 될 수 있다. 자, 그때를 대비해서 3명의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는 김경수, 복권됐죠. 김경수, 친문의 적자 이렇게 불립니다. 김경수 그리고 김부겸은 방송 활동을 최근에 다시 재개를 하면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김부겸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죠.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친문들을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 경기도로 막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는데 최근에 나는 은퇴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 10월에 이재명이 1심이 나오면은 유죄가 나오면은 10월에 대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친문 진영에서 지금 호시탐탐 이재명 자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인데 만약에 이재명이 이 문재인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지금부터 뛰어들면은 나중에 이재명 손절론을 외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친문 진영에서. 자기들이 벌써 문재인을 구하겠다고 막 이렇게 방어막도 쳐주고 위원회도 구축을 하고 친명 7인의 멤버를 보내서 위원장으로 해서 문재인 구하기에 나섰는데 자, 친문 진영에서 친문들이 김경수나 뭐 김부겸이나 뭐 이쪽에서
이재명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선전론을 차단을 하는 목적이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문재인의 이슈가 막 부각이 됩니다. 문재인 이슈 지금껏 이 검찰에서 문재인을 수사를 하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을 하는데 친문 37명의 최대 37명의 친문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범야권, 범좌파가 다 같이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대책팀을 만들어라고, 대응팀을 만들어라고,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재인 이슈가 더 커집니다. 정치적으로 막 커지죠, 문재인 이슈가. 언론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죠. 검찰발 기사도 나오고, 용산발 기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발 기사, 그리고 TF발 기사 막 쏟아지면서 이제 소환 날짜가 정해진다든가, 문다혜가 추석 직후에 소환되고, 그 다음에 김정숙 소환되고, 문재인 소환되고 하면 이슈가 막 쏟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재명 이슈가 가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덮이게 됩니다. 문재인의 이슈에 이재명의 이슈가 덮이게 되죠. 그 시점도 지금 9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자, 9월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재인 쪽 소환이 막 시작될 텐데 문다혜, 김정숙, 뭐 서창호 예사위도 있고 또 문재인. 그런데 9, 10월쯤 이제 9월 중순 이후 9월 말, 10월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죠. 이재명도 9월에 구형 2개, 10월에 1심 2개, 9, 10월에 겹치죠. 그러니까 겹치는데 문재인 이슈를 막 갖다 적극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김영전이 TF를 맡아가지고 이재명도 이제 거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1심 판결에 대한 그 관심도가 없어지질 않죠. 사라지질 않죠. 여전히 크지만은 이게 문재인 이슈에 덮여서 좀 작아지는, 이재명 이슈는 좀 줄어드는, 자,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1심 유죄 선고가 이슈화가 덜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내에서 그 손절론, 이것도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문재인 뇌물죄 뇌물죄로 문재인이 소환이 되는, 검찰에 소환되는 이 이슈를 적극적으로 키워서 이재명의 1심 선고 이슈를 덮어버리려는, 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차원에서 갑자기 이재명이 문재인 방어막 치기에 나섰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수사를 놓고 지금 이재명 쪽이 윤석열 정부를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이슈가 커지면서 이재명 본인의 1심 선고 2개가 좀 수그러들 수 있다. 자,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슈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1심 판결 결과가 그건 정치적으로도 손절론이 희석될 수도 있고 또 사법적으로는 이 재판을 또 다른 방식을 동원을 해서 재판을 막 끌면서 2심 판결 또 3심 판결을 막 끌면서 그 사이에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뭐 탄핵을 추진해서 조기 대선을 바른다든가 아니면 정말 대법원 판결을 다음 대선 후까지 막 미루는 그런 재판 전략을, 재판 지연수를 쓴다든가 다른 방도를 또 찾는 그런 좀 여유가 좀 생기는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슈에서 묻히면. 자, 그래서 이재명의 전략은 지금 문재인 이슈를 키우자.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정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손절론도 가능성을 좀 차단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문의 협조를 다 받아서 윤석열 정부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자. 자, 이런 3가지 노림수로 갑자기 문재인의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